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장 투자 프로젝트, 미국 주식으로 떠난 투자자들의 돈을 다시 국내로 돌리고 앞으로 모일 투자금도 국내 증시에 더 오래 머물게 하겠다는 정책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잘 되고 있을까요? 하나의 정책은 실제로 반도체 호황과 함께 정부 계획대로 돈이 국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주식을 다시 사는 투자자가 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정책은 진행할 예정이며 사람들을 국장에 집중적으로 묶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국장 투자 프로젝트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세금 혜택으로 투자자를 잠시 움직이는 것과 국내 증시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것은 같은 일일까요? 이 질문을 확인하려면 먼저 RIA부터 봐야 합니다. RIA의 정식 명칭은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옮겨 팔면 매도 시기에 따라 해외 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죠. 5월 말까지 팔면 100%, 6월과 7월에는 80%, 8월 이후에는 50%를 공제받습니다. 매도 금액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고요. 주식을 판 돈은 원화로 바뀌고 마지막으로 돈을 넣은 날부터 1년 동안 계좌 안에 남겨둬야 합니다. 자, 정확히 보면은 미국 주식을 팔아 원화로 바꾼 뒤 그 돈이 1년 동안 해외로 다시 나가지 않도록 만든 계좌에 가깝습니다. 초기 반응은 꽤 강했습니다. 3월 말 약 8만 3천 개였던 RIA 계좌는 5월 말 약 27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잔고도 4천억 원대에서 2조 5천억 원대로 늘었죠. 특히 100% 공제가 끝나기 직전인 5월에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약 9억 4천만 달러 순매도했습니다. 올해 초까지 미국 주식을 계속 사들이던 흐름이 한번 뒤집힌 겁니다. 세금 혜택이 사람을 움직인 건 분명했습니다. 언젠가 미국 주식을 팔 생각이 있던 투자자에게 5월 말이라는 마감 시한을 만들어준 셈이죠. RIA가 초기에 보여준 가장 확실한 효과는 국장 매수 자체보다 해외 주식의 매도 시점을 앞당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100% 공제가 끝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 5월 말 27만 6천 개였던 계좌는 6월 말 31만 3천 개, 7월 초 32만 1천 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계좌 수는 계속 늘었지만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오히려 줄기 시작했죠. 미국 주식 거래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했습니다. 5월에는 미국 주식을 순매도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6월부터 다시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7월에는 순매수 규모가 약 46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대 수준까지 커졌습니다. 물론 최근 국내 증시도 흔들렸고 공제율이 낮아졌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혜택이 가장 컸던 5월에는 미국 주식 매도가 늘었고 혜택이 줄어든 뒤에는 미국 주식 매수가 다시 커졌습니다. RIA는 초기에 분명한 효과를 냈습니다. 다만 세금이 투자자의 매도 시점을 바꾸는 것과 어느 시장을 더 오래 들고 갈 것인지를 바꾸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RIA에는 계좌 밖의 투자까지 연결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RIA 가입자가 다른 증권 계좌나 ISA, 연금저축에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주식형 상품을 다시 순매수하면 그 금액에 따라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계좌에서 그대로 다시 사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함께 가져가려는 분산 투자도 혜택을 줄이는 행동이 됩니다. RIA의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한 계좌만 국내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해 전체 투자 방향도 국내 쪽으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계좌가 등장합니다. 생산적 금융 ISA입니다. RIA가 이미 해외로 나간 돈을 되돌리는 계좌라면 생산적 금융 ISA는 앞으로 모일 돈이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계좌에 가깝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고 연간 2천만 원씩 최대 2억 원, 총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안도 들어갔죠. 국내 주식을 오래 보유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분명 큰 혜택입니다. 기존 ISA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혜택 좋은 계좌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반발한 이유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 미국 주식을 살 수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원래 기존 ISA에서도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었지만 대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 TF를 사면서 ISA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이런 해외 주식형 ETF가 강화된 혜택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전액 비과세와 10년 2억 원이라는 혜택은 국내 투자 상품을 고른 사람에게만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는 만큼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ISA의 혜택을 늘리면서 기존 ISA 가입자들이 쓰고 있던 장점도 함께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일반 ISA는 한 해에 2천만 원을 다 넣지 못해도 남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올해 500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새 한도 2천만 원에 남은 1,500만 원을 더해 3,5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죠. 이 기능은 매년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히 유용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 자영업자도 계좌를 먼저 만들어두고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과거에 쓰지 못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2027년 납입분부터 사용하지 않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바꿉니다. 기존 가입자도 2027년 이후 넣는 돈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는 거죠. 총한도 1억 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1억 건을 모두 활용하려면 5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을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자, 어느 한 해에 500만 원밖에 넣지 못했다면 남은 1,500만 원은 나중에 소득이 늘어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한도 2억 원을 채우려면 10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취업 준비나 전세 마련, 육아 때문에 쉬게 되면 그해 한도는 사라집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10% 소득공제를 만들면서 정작 매년 한도를 채우기 어려운 청년에게 유용했던 2월 기능은 없애는 겁니다. 기존 ISA의 계약 기간도 달라집니다. 현재는 의무기간 3년을 채운 뒤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정부안은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총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합니다. 반면 국내 투자 전용인 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일단 두 계좌를 나란히 놓으면 정부가 보내는 신호가 보입니다. 국내 투자 계좌에는 더 긴 기간과 더 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반대로 해외 ETF까지 담을 수 있는 기존 ISA는 납입한도 2월과 장기 연장이라는 장점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RIA와 생산적 금융 ISA를 한 흐름으로 놓으면 정부의 국장 투자 프로젝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보입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에 돈이 들어오도록 수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국장을 떠난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와 최악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찾아 움직인 겁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둔 차에 세금으로 돈의 방향만 바꾸면 자금은 잠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혜택이 약해지는 순간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도 남습니다. 자, 세금 혜택이 줄어든 뒤에도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지, 그때도 국장을 선택할 이유가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금은 투자자를 국장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시장이죠. 오늘은 정부의 국장 투자 프로젝트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